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 내용을 보니까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 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2, 제3의 대테러가 안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본인이 이거를 공개하겠다고 누군가에게 맡기기도 했고 언론사에다가 보내라고도 했고 우편으로 또 본인이 영장실질심사 가면서 내가 이거 이미 제출했으니까 이거 참고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 되면은 공개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늘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그럼 수사 결과는 왜 발표하냐니까요. 앞뒤가 맞는 그러니까 그 답변이에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부터 오늘부터 시행되죠. 이 공개와 관련해서 피의자의 의견을 듣게 돼 있습니다. 맞죠? 신상 정보 공개 위에서 피의자에게 그 확신범에게 당신 신상 공개에 대해서 공개해도 되냐고 의사를 확인해 봤습니까? 그 112 녹취록 거기 보시면은 현장에서 사진을 찍으라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시민들 사진 찍으라. 다 했습니까? 채증은? 현장에 나름대로 거기 사진 다 찍고 다 했다고 제가 채증을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했는지 사건 발생 40분 만에 사진을 다 채증했는지 확인하셨냐고요. 응급처를 실려간 지 불과 10분도 안 된 그 상황에서 그때까지 사람들이 채증도 할 여력이 없었어요. 현장 통제하고 이렇게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판단을 가지고 증거 확보가 됐다고 예단을 하고 이 조치를 취한 겁니까? 우리 윤희근 총장께서는 경찰 보고를 대테러센터한테 올렸는데 네네, 거기서 그렇습니다. 취합해서 거기서 나간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은 경찰에서 보고한 걸 그대로 해서 밑에 대테러센터만 넣어가지고 나간 거예요? 대테러 종합 상황실 아니, 그것만 그러니까 그 이름만 넣어갖고 나간 거예요? 그 이름만 나간 것보다도 그럼 우리 경찰 보고를 그대로 내보냈다 네 이거예요? 그대로 1보 2보는 근데 그대로 윤희근 총장님 얘기는 그때 경찰에서 올린 자료를 대테러센터에서 취합해서 거기서 다시 가공해서 나갔다 이렇게 그때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희근 총장님? 예, 제가 그때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예, 예. 다만 이제 그 뒤에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 센터장 말씀하시는 대로 예. 소방으로부터는 별도 보고 라인이 아마 없나 봐요.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경찰에서 보낸 그 문자 보고를 말씀하신 대로 제일 밑에 이제 발신처만 대테러 센터로 이렇게 바꿔서 보낸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천 부평갑의 존경하는 이성만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인천 부평갑의 이성만 의원입니다. 그 앞서서 우리 김기용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네. 대테러 센터에서는 결국은 소방에 대해서는 어떤 보고를 받지 못했고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으로서 보고 받았다. 네 경찰청 어느 부서를 말하는 거죠? 경찰청 상황실입니다. 상황실. 네네네. 그다음에 청장님. 네. 청장님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는 소방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대테러 센터에서 그렇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네네. 답변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데는 대테러 아니, 센터는 그렇게 답변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경찰로부터도 보고를 받지만 다른 루트에서도 보고를 받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근데 지금 말씀드렸죠. 이 사실 우리 김혁수 증인님께서 결국은 소방 쪽에서 받지 않고 경찰청에서만 받았다는 이 사실을 알고서 오신 겁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알았습니까? 제가 지난번 답변 드린 이후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네. 아까 미리 알고 오신 거네요. 이 자리는 알고 왔죠. 예, 알고 네. 오셨네요. 그러면 경찰청에서 보고한 보고 자료와 소방에서 보고한 자료가 그 출처가 소방은 분명히 현장에서 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찰도 어디서 현장에서 온 겁니까? 저희도 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죠. 아니 두 개가 틀리면 청장님 입장에서 두 개 틀린 거를 갖다가 확인하고 왜 틀렸는지, 왜 국민적 의혹이 있었는지,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차이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 따져보셨어요?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소방본부하고 경찰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테러센터에서 보고한 것이 소방 일부하고 차이가 있다. 즉 소방에서는 열상 1.5cm라고 하는데 대테러센터에서는 거기다 1cm라고 하고 경상이라고 붙여서 그 정도를 낮췄다라고 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경찰로 넘어왔다는 것이고 청장님께서는 경찰로 넘어온 것과 소방이 넘어온 것이 다르다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알았으면은 이거 왜 차이 나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확인 안 하니까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경찰이 열심히는 하는지는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믿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그것을 동의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이거 국정조사나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60%에 달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그 꼴에서 이 조사를 했는데 이 사건의 그 파장을 축소하려고 한다, 경찰이.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62%라고 하는 거예요. 아울러서 이 공범이나 배후 세력 없이 단독 범행했다는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54.8%가 단독 범행 아닌 것 같다. 지금 이 문제도 지금 문제가 있죠. 자, 두 번째는 그럼 우리 우철문 우리 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예. 아니 부산 경찰청은 시민이 제보를 해줘야 그 다음에 수사를 합니까? 아니면 먼저 수사를 해서 밝혀내는 것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제보가 있을 때도 수사를 하고 저희들이 인지해서 수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단 한 건도 당사자 지금 김모 씨라고 하는 그 가해자 그분의 신원을 확인하고 숨긴 거 외에 관련된 공범이나 방조범이나 그런 거저 스스로 조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의원님 생각하십니까? 아니 현장으로 가서 차 타고 다각- 처음에 발표를 그렇게 다각도로 했잖아요. 수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발표를 했잖아요. 단독 네. 범행이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때까지 처음에 수사 결과가 단독 범행으로 단독 범행이라고 발표했죠. 그 다음에 결국은 70대 노인이 그 부산까지 데려다 줬다는 거를 확인을 했죠. 제보가 왔죠. 그 다음에 택시 기사가 그 범인으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받은 것을 보고 자기가 그 전망대까지 데려다 줬다라는 진술이 나중에 나왔죠. 의원님 문자 메시지가 아니고요. 그 주소지를 검색한 티맵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팀의 네. 결과든 어떻든 그런 것이 다 시민들 제보에서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 경찰이 능동적으로 이 문제를 파헤친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면 축소하려고 하는데 시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고 생각하겠어요? 저희 수사본부 직원들이 열흘간 퇴근도 못하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사에 임했습니다. 퇴근 못하는 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이 밤에 잠을 못 자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나라를 걱정하는 것도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점을 말씀을 수사를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했으면 결과를 내놔야지. 결과를 내놓지도 못하고. 그리고 말이에요. 이게 보면은 이 신상 공개에 관한 규정이 있죠. 예? 그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신상 공개에 관한 규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돼 있죠. 그리고 공개를 하려면 4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이거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 내용을 보니까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 사건.
첫 번째가. 두 번째,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세 번째,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경우. 네 번째,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 판단의 주체는 경찰이 아니고 신상공개위원회의 결정 사항입니다. 위원회가 결정을 해서 그 결정어가 객관성이 없으면 그 객관성에 대해서 따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안 따져주니까 이 국민들이 따지는 거 아니에요? 네, 이상입니다. 그 우총장님 있잖아요. 네. 그 위원회에서 판단되는 건 저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경찰 고위 간부도 신상 공개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당혹스러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고, 국민들 입장에서 봐서도 어떻게 신상 공개를 안 하냐. 우리가 그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건 카트칼로 이렇게 된 것도 다 신상 공개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예 칼을 갈아가지고 죽이려고 찔른 거잖아요. 자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신상 공개를 안 하냐. 예,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신상공개 관련 법률이 생기기 4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신상공개 정부하고는 그거는 이제 시점적으로 맞지가 않은 것 같고요. 이번에 그 이제 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제 결정 내린 그런 결과 나오리라는 거는 저희들은 뭐 그 전에 알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 결과가 나온 취지는 통상 이게 기존에 신상 공개를 했던 사건들에 비해서 어떤 수단의 잔인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미흡하지 않냐 이런 내부적으로 위원들 간에 그 의견이 모아졌다고 제가 얘기를 근데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겠지만 내가 궁금해서 그런데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유력 정치 지도자가 백주 대낮에 무기를 갈아서 만든 계획적 범죄로 목이라는 데는 급소잖아요. 여길 찔렸는데 이게 위중한 상황이 아닙니까? 이게 국민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서 판단 내린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를 꾸리는 그 주체가 어디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라는 핑계를 대지 말고요. 청장께서는 이게 제2, 제3의 대테러가 안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은폐하고 축소했는데 그걸 우리는 지적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심의위원회 얘기할 게 아니고 그 네 가지 항목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이걸 신상공개 안 했잖아요. 리포트 주미대사도 그 당시에 바로 그 자리에서 신상공개했어요. 그때도. 이걸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거는 은폐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 우리 우 총장께서는 그런 걸 인지하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부산청장님께서는 예. 이 피의자를 수사하면서 이 사람이 좀 확신범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범인 말씀이십니까? 예예 피의자. 예, 피의자의 그 어떤 뭐 정치적 신념이 가득한 확신범적 성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마 예. 언론 초기에도 다 그렇게 예. 확신범이라고 그렇게 다들 공개가 됐고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범죄를 자백한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했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범이라고 다들 알려져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확신범이라고 하면은 본인의 의사가 상당히 이 변명문 공개 같은 때도 적용될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소위 변명문이 이제 8면짜리 남기는 말인데요. 그 내용이 이제 그 진술, 그 서면 진술에 가까운 압수물입니다. 증거물이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 법상 전체 공개하는 것은 또 피의사실 공표가 되기 때문에 자 봅시다. 피의사실 공표를 얘기하는데 이 수사 결과 발표도 피의사실 공표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예. 위해서 그 8면 그 내용의 요지를 제가 그때 브리핑 드릴 때 아니 그래서 발표를 우리 한 겁니다. 그 야당에서 줄기차게 그걸 다 공개해라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수사 결과 발표도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 공표하는 이유는 중대한 사건이고 국민의 관심이 높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확신범인데 본인이 이거를 공개하겠다고 누군가에게 맡기기도 했고 언론사에다가 보내라고도 했고 우편으로 또 본인이 영장실질심사 가면서 내가 이거 이미 제출했으니까 이거 참고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 되면은 공개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 이제 저희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늘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그럼 수사 결과는 왜 발표하냐니까요? 그래서 국민적 알 권리와를 위해서 요지를 말씀을 그러니까 드린 본인이 겁니다. 공개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확신범이 자기 확신에 차서 내 변명문을 읽어보라고 언론에 보내려고도 했고 기자들한테도 그거 참고하라고 했어요. 수사 결과 발표하는 거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돼요. 오케이. 그런데 확신범이 확신에 차서 그 변명문을 참고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공개 못하겠다? 앞뒤가 맞는 그러니까 답변이에요? 범인이 공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이고 저희들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의 입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많은 국민들이 경찰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방금 저하고 질의 답변을 하면서도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경찰이 앞뒤가 안 맞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봅시다. 또 하나. 이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도 이게 오늘부터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부터 오늘부터 시행되죠. 예, 이 법에 따르면은 이 공개와 관련해서 피의자의 의견을 듣게 돼 있습니다. 맞죠? 이 법이 오늘부터 적용됐고 이 법이 적용된 어제까지는 이 경찰 내에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다.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 피의자의 의견을 듣게끔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죠? 2021년 11월 11일 경찰이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국가경찰인권위에서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지침 일부 개정 지침안을 의견을 했다. 거기에 따르면은 이 신상 공개와 관련돼 가지고 피의자의 의견을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내부 지침으로 있었을 거고 이게 조금 지침으로 있으니 법으로까지 해가지고 그 신상정보공개법이 제정이 됐고 그래서 이게 오늘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이거에 따르면은 그 신상정보공개위에서 피의자에게 그 확신범에게 당신 신상 공개에 대해서 공개해도 되냐라고 의사를 확인해 봤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는 조금 부족했다고 봐요.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확신범이고 그렇게 대놓고 했기 때문에 공개되길 원했을 겁니다. 그렇다라 그러면은 그 사람을 불러다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침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심지어 법이 제정돼 가지고 오늘 시행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은 신상 공개와 관련돼서 그 피의자의 의사를 물으라고 해서 법도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모르겠죠?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사건의 중대성, 국민의 알 권리, 총선을 앞두고 제2, 제3의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막고자 한다면 이런 걸 막고자 한다라면 저는 충분히 신상 공개를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위원회에서 피의자한테 확신범이기 때문에 공개 여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침도 있고 오늘부터는 법도 만들어 시행되고 있는데 경찰이 놓쳤다고 생각 안 합니까? 모르는 거니까 답하기 힘든가요? 만약 이거 지침에 따라서 한번 물어봤다라 그러면은 저는 이 사람이 공개해달라고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적극적인 게 없었기 때문에 경찰이 축소 은폐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당적 공개 얘기하는데 정당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확신범이면은 저는 당신의 당적에 대해서 공개하기를 원해 안 원해? 한번 물어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물어봤습니까? 법에 의원님 그러니까 예. 법에는 누설 금지가 있어요. 정당법 제가 24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당신 당적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개하기를 원하는데 당신 스스로 공개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냐고요, 경찰이. 그 부분은 디테일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확신범입니다. 확신범이에요. 본인이 스스로 죽이려고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경찰이 적극적이었다 그러면은 당적 공개에 대해서 본인에게 물어봐서 본인이 공개하겠다 그러면 공개할 수 있는 것이고 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의사실 공표 좋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수사 결과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변명문에 대해서는 그만큼 중요했고 본인이 공개되기를 원했던 건데 그걸 공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신상도 마찬가지고요. 오죽했으면 신상 공개할 때 피의자의 의사를 확인하자고 법까지 제정돼서 오늘부터 시행되겠습니까? 그 전에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피의자 의사를 묻게끔 되어 있고 이것만 잘해서 그 피의자의 정치 테러범의 의사를 확인했다 그러면은 저는 당적 공개, 신상 공개, 변명문 공개 다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거를 경찰이 적극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무언가 숨긴다고 생각하고 은폐한다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청장도 답하시고 경찰청장도 답을 해보세요. 예, 그 의원님 그 부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그 업무를 할 때 잘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강병원 의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청장으로서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말씀 주신 대로 예를 들어 당적이 됐건 아니면 그런 남기는 글이 됐건 이런 것에 대한 공개 여부를 피의자한테 의사를 물어봐서 어떤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그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질문한 거에 답변을 하십시오. 네네. 중간에 의원이 질문할 때 끼어드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양해를 예. 구하고 답변 드렸습니다. 양해 안 구했거든요. 지금도 또 그러시잖아요. 예. 질문하면 답변을 하세요. 예. 답변 태도 바로 잡아주시고요. 10시 35분경 사건 당일날 부산청장이 치안종합상황실에 입장을 해서 상황지휘를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상황지휘하면서 어떻게 현장을 파악했습니까? 전화 보고도 강서 서장 전화 보고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순찰차 캠이라고 해서 현장을 관찰해서 이제 영상도 보고 그렇게 현장 지휘를 했습니다. 네, 현장의 영상도 파악을 보고 계셨죠? 영상으로 현장을? 계속 본 건 아니고요. 네. 뭐 이거저거 전화 어쨌든 이제 통화도 볼 해야 수 있는 되기 때문에. 상황이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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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네네. 언제든지. 네. 자, 근데 그 보고서에 보면 문자에 그 10시 56분 문자에 과도라는 첫 보고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경찰에서 이제 보고를 한 것인데요. 네. 그 과도라고 하는 판단은 현장에서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네, 영상 한번 보실게요. 네. 이게 과도로 네, 이 사진이 과도로 보이십니까? 보시기에? 아니 과도로 보이냐고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과도로 보입니까? 이 사진이 과도로 보이세요? 현장 경찰관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과도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판단이 안 되면 그럴 때는 뭉뚱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흉기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과도로 규정합니까? 그 당시 급박한 어떤 의도가 상황에서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현장 이게 경찰관이 과도로 어떤 보이냐고요. 의도를 가지고 자, 과도라고 자, 보세요.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날을 가른 검입니다. 예, 현장 경찰도 과도, 칼하고 과도하고 검하고는 구분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의원님 그 당시 경찰관이 이렇게 자, 갈고 이랬던 걸 알 수가 그래서 없었습니다. 저는 현장의 경찰관이 급박한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 냉정치 못한 판단을 했거나 적어도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두 번째 설명하겠습니다. 테러를 당한 이재명 대표가 응급차에 실려서 이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송 중인 그 중간에 11시 5분경에 현장에 대한 물청소가 이루어집니다. 전체적인 상황 지휘는 부산청장님이 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이때까지도. 맞죠? 예, 그럼 현장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현장 보존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먼저 사건의 성격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맞습니까? 이 사건이 살인 사건인지 살인 미수 사건인지 그때 판단이 할 수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살인
미수에 가까운 살인 또는 살인 미수에 가까운 중대 범죄라고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판단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살인 네. 사건일지 살인 미수 사건일지 판단을 못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죠? 그 판단이 먼저 내려져야 그 다음에 현장 보존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건의 성격도 판단이 안 됐는데 현장 보존에 대한 판단을 내려서 현장을 훼손하신 거 아니에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걸 누가 했습니까? 근데 강서 경찰서장이 했다고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경찰서장이 그걸 할 때 보고를 안 했습니까? 청장님한테? 그런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현장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장면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안 봤습니까? 현장을 지휘하고 계시고 영상으로 다 현장이 중계될 수 있는 장비들을 경찰이 갖고 계신데요. 그 영상이 이 촬영하는 방향이 그 방향이 아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좋습니다. 현장에서 현장 훼손에 대한 판단을 강서 경찰서장이 했다면 강서 경찰서장은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나중에 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강서 경찰서장이 그런 대범한 판단을 하기 전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것이 살인 사건인지 살인 미수 사건에 대한 판단은 먼저 누군가 내렸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없이 어떻게 현장에 대한 보존 여부를 판단합니까? 경찰 organ 오래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건의 성격 규정도 없이 보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낼 수 의원님 있습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현장 보존의 필요성 여부는 죄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범인 사건의 근거와 중대성 그리고 증거물 확보 사건의 그걸 제가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판단하는 잠깐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사건의 중대성이라든지 사건 성격이 정황적으로 판단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증거물 채집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는 거죠. 증거물만 확보됐다고 생각하면 그 바로 훼손을 합니까? 자, 다음 장면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1월 3일 날 저희 당의 당직자가 부산경찰청에 사건을 담당 수사를 했던 수사본부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증거물들을 채집했는지 이걸 물어봅니다.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채집한 증거가 없다 그러는데 현장 사진도 없고 혈흔이 묻은 거즈 이런 것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건 수사 담당 형사가요. 근데 사건 자료가 증거물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그때 증거물 확보를 판단하고 11시 5분에 환자가 이송 중인 이 순간에 현장을 훼손합니까? 이게 정당한 판단입니까? 의원이 그 1월 3일 사건 바로 다음 날 통화인데요. 지금 의원님이 보여주시는 정확하게 1시간 후에 이 담당 형사가 정무부실장님한테 문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제가 깜빡 실수를 했고 그 확인해 보니까 현장에서 자, 혈흔하고 다 저희한테 증거를 확보한 게 사건과 있습니다. 관련된 증거물들을 협조해달라고 이날 요청하는 전화를 한 겁니다. 네. 그건 뭐냐면 증거물 확보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40분 만에 현장에 증거물이 완전히 확보됐다고 생각하고 현장에 보존 조치 없이 물청소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살인 사건인지 살인 미수 사건인지 판단도 안 된 그 상황에서 말이죠. 저는 그때 경찰이 현장에서 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피해자가 테러를 당한 이재명 대표가 구급차로 후송이 됐어요. 그러면 현장을 전체로 인원을 통제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병력을 이용해서 기동대가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 중에는 혹시 공범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단독 범행인지 근데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그걸 도와준 조력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요. 그럼 현장을 통제해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는지 체증을 해야죠. 거기가 일반인들이 지나갈 수 있는 곳입니까? 외딴 곳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당직자이거나 경찰이거나 언론인이거나 지지자이거나 그 외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런 곳 아닙니까? 의원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범죄 가능에 도움을 줬거나 공범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하셨어야죠. 예, 의원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제대로 채증했는지를 확인했냐 이거. 예, 그걸 일분 설명드리려고 더 지금 줘요. 말씀을 좀 하고 일분 더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112 녹취록 거기 보시면은 현장에서 사진을 찍으라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시민들 사진을 찍으라. 그 얘기들이 뭔가 하면 혹시 있을지도 모를 공범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그 현장 범행 직후에 사진을 찍는 그런 그 무전에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자, 그럼 현장에 의원님 있는 사람에 말씀하시는 그런 대한 것들을 다 채증을 다 했습니다. 했습니까? 조치를. 다 했습니까? 채증은? 현장에 나름대로 거기 사진 다 찍고 다 했다고 제가 채증을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했는지 이 물청소하는 이 시점에 사건 발생 40분 만에 사진을 다 채증했는지 확인하셨냐고요.
응급처를 치려간 지 불과 10분도 안 된 그 상황에서 그때까지 사람들이 채증도 할 여력이 없었어요. 현장 통제하고 이렇게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판단을 가지고 다 현장에 대한 증거 확보가 됐다고 예단을 하고 이 조치를 취한 겁니까? 그리고 그 상황 전체를 지휘하고 계셨던 분은 경찰청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을 강서경찰서장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하더라도 부산경찰청장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전면적인 전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안전 특별검사로 도입해서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부산경찰청장도 체계를 묻게 될 것입니다.